화려한 세컨 인생이 막 여러분들 단풍 구경들 다녀오셨습니까? 전북 고창 선운사와 청량산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 이번 주말에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취업 노하우에서는요, 이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은 물론 이 다양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관광객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는 직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한은퇴자협회 주명용 회장님 모시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얼마 전에 베이비 부머 예. 그 세대들의 재취업 현실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네. 중소기업 협력센터라고요. 네. 전경련 산하 기관인데요. 네, 네. 그 결과를 보면 참 이 아침 시간에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511개의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요. 적지 않네요. 예. 그 중에 약 90% 가까운 회사들이 네. 앞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를 네. 채용하지는 않겠다. 더 이상 채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예.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그 NGO 대한은퇴자협회 같은 데서는 예. 이걸 우리가 조사하면 좀 틀릴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기업들은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한 건가요?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나이로 인해서 네. 쉽게 말해서 지시하기 어렵다, 부려먹기 어렵다 이거죠. 아하. 네. 부려먹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떤 그 네. 기존의 팀원들과 팀워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요. 네. 그 근무하고 있는 네. 그 재직자들, 그 나이 든 재직자들은 약 10명 중에 9명, 거꾸로 85%니까 네. 거의 9명이 아, 예, 되죠. 거의 9명. 그분들은 우리는 아주 이 직업이 즐겁고 적응을 잘하고 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서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게 누가 우리 사회 조사하느냐에 현실이죠. 따라, 누가 대답하느냐에 따라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이게 현실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예. 베이비 부머 세대들 또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될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결국 우리 사회의 최대의 적은 나이거든요. 네. 모든 걸 나이로 인해서 기업이 정하고 있는데 그 나이로 인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과 경륜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전문성, 이걸 키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전문성을 키워서 오늘의 재취업 소식을 좀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소식 전해주시죠. 그렇죠. 네. 우선 그 11월 이제 중순에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재취업 시장도 동면기에 들어갑니다. 네. 아하. 그래서 그 봄이나 가을 같이 이렇게 활성화된 그런 취업 시장을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각자 개인이 찾아가서 네. 재취업 그 정보를 얻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 고용노동부 산하, 보건복지부 산하, 각 지자체 산하, 민간 협력 기관들 이렇게 네 군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고용노동부 산하에는 고용센터라는 것이 전국 각 시도에 한 100여 개가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군요. 그래서 실업자 문제 또는 실업기술금을 산다든지 네. 이런 문제, 재취업 문제를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전직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지금 퇴직을 하려고 하는 분에게 참 알맞은 곳인데요. 네. 각 광역 시도에 있는 전직 지원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령자 인재은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찾아서 혜택을 받으시고, 또 고용정보센터에서 네.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이런 기관을 방문해서 그냥 오시지 말고 구직 신청을 해놔야 된다는 거. 네. 그럼 이 기관에서는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고,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니어 클럽이 있고 또 노인 인력 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은 대개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기관을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인 각 시,
구에서는 일자리과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또 민간단체에서는 저희 같은 협회 네. 또 여성인력개발원 이런 데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는데 이런 모든 도움을 얻을 기관을 찾을 수 있는 전화는 정부 민원 그 콜센터 있죠. 네. 110번. 네. 110번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서울시 같은 데는 120번 다산 콜센터라고 하죠. 네. 이 두 군데를 통하면 전국 어디서고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서울시는 120번 120으로 전화를 120이고 전국적으로는 110. 110으로 예, 전화를 그리고 하면 되고요. 네. 하나는 이제 취업 외에 그 노년층이 모여 사는 큰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네, 네. 11월 14일이니까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수요일인데요. 네. 1시 반부터 잠실 학생체육관, 지하철 2호선이 됩니다. 네. 종합 운동장이 되죠. 종합 네. 운동장역이 되는데 거길 가시면은 각종 그 노년층이 만들어내는 제품을 볼 수가 있고 노년층들이 모여서 그 하는 행사를 봄으로써 네. 아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좀 자극을 받을 수 자극을 있겠군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취업 정보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747-550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또 어떤 직종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까 김 부장님께서 관광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예. 관광 안내원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네. 이게 직급을 높여 가지고요. 네. 뒤에 사자가 붙더라고요. 아, 사자가 붙으면 예, 좋은 거 사자가 아닙니까? 굉장히 좋죠. 의사, 뭐 변호사 이런 예. 것처럼. 그래서 국내 안내원은 국내 관광 안내원은 국내 관광 여행사 안내사 네. 이렇게 붙이고 있고 네. 또 해외 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를 설명해 드릴 것 같으면 네. 관광 통역 안내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네. 그 해당 언어로 네. 한국의 명승지나 이런데 관광 대상물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서 관광 편의를 제공하는 네. 이런 업을 관광 통역 안내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국내 여행 안내사는 말 그대로 네. 국내 여행을 하는 우리 내국인들에게 네.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스케줄을 짜고 또 비용을 산출한다든지 그러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숙박지를 예약하고 네. 그러한 그 여행지를 같이 다니면서 설명하고 하는 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죠. 근데 회장님 아까 뭐 관광 통역 안내사라고 하셨는데 네. 통역을 하려면 이게 외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외국어 실력을 그 시험으로 이제 자격을 볼 적에요. 네. 토익 760점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쉽지 않은 점수 아닙니까? 네, 760점이 지금 얼마나 높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760점 이상이 되면 네. 그 부분 시험을 이제 면제를 해주죠. 아, 면제를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른 뭐 자격이 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관광 통역 안내사의 시험을 볼 것 같으면 네. 네 가지 과목을 그 선다형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고르는 거 네. 찍어서 한다고 네, 그러죠. 찍어서. 네. 이런 시험을 보는데 우선 그 국사, 예. 한국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네. 관광 자원 해설, 네. 또 관광 법규, 관광학 개론 이런 네 가지 과목을 일단 공부해 가지고 패스해야 되네. 예. 패스해야 됩니다. 전체 과목 낙제는 40점 이상이 돼가지고 평균적으로 60점 이상이 되면은 관광 통역 안내사 같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료하는 그 자격증을 얻을 수가 있죠. 시험은 이제 그 한국산업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급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대개도 이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데 이 급여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요, 이 근무하는 업종, 이 직종이 이제 고정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프리랜서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종의 가이드다,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그 수입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하시다 보면 수입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데요. 네. 관광 통역 안내사 같은 것들 부분에서 특히 중국어가 요새 한참 뜨고 있는데요. 그렇죠. 중국어 같은 관광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은 네. 한 3년쯤 지나면 3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이렇게 업계는 얘기하고 그건 있습니다. 금액은 아닙니다. 저기 청계천 여기 보면 예.
많이 지나가죠. 관광객들 막 끌고 지나가죠. 엄청 동아일보 앞에.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관광 그런 가이드도 분들이 많고. 예. 이제 관광 통역 안내사죠. 예. 그런데 이런 직업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어떤 전직이 어떤 분들이 이런 갖고 계신 분들이 도전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되게 비슷한 업종에 있었던 분들이 참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도 이런 비슷한 업종 계시던 분들. 그렇죠. 우선 사람 만나길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적합하겠죠. 예. 네. 그러면서 여행업계, 특히 해외여행업계나 예. 또는 무역회사, 네. 통역, 네. 여행사 네. 이런 데 있던 분들에게 적합하죠. 아주 적합하겠네요. 아주 적합하죠. 그 중에서도 네.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 아주 더 예. 첫 선택될 수 있는 딱이네요, 딱. 예, 딱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관광 통역 안내사라든지 또 국내 여행 안내사에 대한 시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험 정보도 좀 주시죠. 그렇죠. 네. 시험은 이 두 가지가요. 1년에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잘 그렇습니까? 보셔야 되고 이건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따 번호가 나가겠습니다만 그걸 알아보시면 되고 중국어에 관해서는 수요가 아주 많으니까 연 네.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과목 시험을 봅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죠. 예. 점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 여기에서 유리한 사람들은 관광학 개통 대학을 나온 분들이 유리하고 네. 그런 분들이 그리고 이러한 그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또 그 다음 차선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은 저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예. 필기 시험은 이제 객관 4선 이런 학으로 가고 있고 합격 기준에 있어서 40 과목 관학 이제 40점 전체 60점 이상 이렇게 나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에 그 하단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그렇죠. 이 전화번호를 산업인력공단.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 상당히 흥미로운 직업, 재밌는 직업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좋아야 또 좋아- 열심히 일들 하게 예, 되죠. 그렇겠죠, 취업도 잘 그죠? 되고. 예. 네. 회장님 이번 주에 들려주실 아주 명언 이때까지 명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이번에 뭐 들려주실 재취업 노하우를 딱 한마디로만 하시면. 나이보다 능력이 우선이다 하는 예. 속에서요. 나만의 취업 경쟁력을 키워라.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만의 네. 취업 경쟁력. 예. 예, 그렇군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저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 이게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은퇴자협회 주명용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